거짓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서 말을 한다. 네. 예.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그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거짓 사실을 말하는 거, 그리고 수동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거. 둘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아. 예. 네. 삼손이 마르지 않은 치고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빠진다 네. 라고 말한 건 능동적인 거짓말이라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걸 말하지 않은 거 아, 이런 건 이제 그렇죠. 수동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이제 거짓말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감추려는 동기. 네. 예. 근데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거짓말도 있다라고 하얀 말하는. 거짓말. 예. 네, 맞아요. 네. 진실을 말했을 때 상대가 상처를 입을 것이 예상 가능한 경우. 음. 네. 사랑하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맛이 없을 때. 아하. 그때 맛있다고 해줘야지. 예. 친한 친구가 나 살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아하. 쪘다고 하면 안 되지. 때. 네, 그럴 때 이제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 이럴 때- 목사님한테 금방 한 것도 하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굳이 참말을 하시는 강 PD님 같은 말씀을 이제 검은 참말. 아, 검은 참말? 안 돼요. 그렇게 검은 아, 참말. 예. 그렇군요. 네. 제가 검은색 좋아해요. 네. 날씬해 보이거든요. 네. 아이들은 한 3살에서 4살이면 이미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 6세가 되면 이제 만 나이인데요. 이제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네. 선화살해하는 이 거짓말은 되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거든요. 뭐 이런 실험들을 해요. 과자 먹지 마라라고 실험자가 얘기를 하고 네. 잠시 방을 나가요. 네. 근데 3살 아이들은 이거 참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과자 먹습니다. 예. 근데 실험자가 과자 먹었는지 물어보면 처음에 먹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왜 먹었니? 하고 이제 혼냅니다. 예, 그러면 한 2-3번 만에 이제 먹고 나서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오. 이 먹으면 지난 일이고 혼나는 일은 곧 닥칠 일이고 혼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 부모님이 이런 경우를 발견하면 너 거짓말하는 게 더 나빠. 아. 똑바로 말해. 이러면서 예. 야단을 치죠. 사실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려면 참말을 할 때 혼내지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먹었다고 예, 야단 쳐놓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타이르고 지도하고 서너 살 아이라면 네. 그런 상황,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놓지 않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 네. 근데 이제 5, 6세 아이들이 하얀 거짓말을 배우는 거는 그건 이제 부모의 가르침이에요.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때 당황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름 이제 사회 기술을 알려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막내가 서너 살 엄마한테 아유 냄새 엄마 방구 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하. 엄마가 무슨 소리를 야 냄새 나냐? 하고 첫째는 물어봅니다. 네. 근데 첫째가 네 냄새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야 그럴 땐 안 난다고 해야지 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얀 거짓말을 하얀 배우기 거짓말.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실험을 보면요. 3, 4세 아이들은 하얀 거짓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5, 6세 아이들은 하얀 거짓말이 도덕적이다. 그런데 그때 참말을 하는 것도 예. 도덕적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5, 6세 아이들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네. 하얀 거짓말은 도덕적이다. 옳다. 근데 그때 참말하는 거, 검은 거짓말 이거는 도덕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참말이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은 참말이라는 검은 말이 참말. 있는 거죠. 네. 예. 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고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거짓말이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 마틴 루터는요. 거짓말은 눈덩이 같다. 그렇지. 때문에 거짓말은 굴릴수록 점점 커져간다. 그렇지. 이렇게 한 얘기했고요. 번 하면 계속. 네. 네, 이 코르네이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다. 아, 그렇지. 이거는 네. 남편분들이 정말 공감하겠는데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참 기억력이 떨어져. 그게 문제예요. 예.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 앞뒤가 안 맞아. 아내들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이 훌륭한 두 사람 말 합치면요. 한 번 거짓말하면 기억력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이 거짓말을 하려면 네. 우선 기존 사실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또 만들어내야 그렇죠. 돼요. 예. 네. 그리고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일관성 있도록 자기가 말한 내용을 항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짓말쟁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남편들 예. 되게 할 말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하니까 모순된 말을 하거나 아하. 회피적이거나 네. 간접적인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단서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투,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네.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네. 일단 말이 좀 느려진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땐 좀 말이 좀 느려진다. 네, 계속 할 말을 생각해야 되고 네, 앞에 말하고 다르지 않아야 되니까 네, 말이 느려지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네, 종종 이제 말이 또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하. 표정은 진지하고 네. 변화가 없어지는데 네. 몸으로 표시가 납니다. 몸으로. 오. 네. 설명을 하려고 이제 손을 들고 막 팔을 휘젓고 좀 더 이게 진실이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과하게. 그다음에 이제 시선을 회피하는 거는요. 이 거짓말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거짓말의 난이도에 따라 시선의 회피 정도가 네. 다르다. 예. 간단하고 쉬운 거짓말을 시켜봤더니 네. 오히려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예, 공감되네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당히 보여야 되니까. 예. 딱.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지고 이제 앞뒤를 맞춰야 되면 네. 이제 시선을 피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성별에 예,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여자가 남자보다 거짓말을 잘 탐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연구 결과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여자들이 남자보다 비언어적인 단서들, 말이 아닌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 얼굴 이런 것들을 잘 읽는데 특히 얼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읽는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잡아내지. 예. 근데 남자들도 만만치 않아서요. 만만치 않아요? 감정을 숨기는 걸 여자들보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훈련되는 아, 거거든요. 예. 왜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까요? 네. 그래서 얼굴을 감추고 몸으로 표가 나는 경향이 더 큰데 여자들은 얼굴을 잘 읽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자들은 상대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네. 신경을 쓰지 않을 때는 더 잘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하고 달리 네.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렇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우리는 네. 찾아내고 말죠. 네, 의문을 해결. 네, 그래서 흔히 그래서 여자들이 더 잘 알아챈다라고. 근데 네. 이제 이런 거짓말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이제 눈치를 채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이제 오델로의 오류. 오델로의 오류. 네, 전문 용어 그런 나왔습니다. 말을 얘기했습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는 결백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로 오해받을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저거 더 거짓말 거짓말이다. 같아. 오. 예. 그래서 너무 착하고 소심한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요거 그 게임 중에 거짓말하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 한 명 도둑 잡는 게임. 예. 이게 굉장히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오. 자기 마피아 아닌데 막 이렇게 괜히 막 떨려가지고. 누가 봐도 도둑인 것처럼. 그렇군요. 오델로의 오류.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한 사람을 그렇게 집요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범죄 심리학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오. 진실을 말하는 재밌다. 사람을 분석법에 이제 총 19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네네. 해볼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시간 순서대로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설명하다가 아차 하고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요. 오. 또 그런 얘기들 중에 불필요한 얘기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오. 이 맘먹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네. 오히려 앞뒤가 딱 맞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요? 막 장황하면 왠지 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네. 예, 만들어서 하니까 내용만 예, 논리적인 것만 딱 맞아요. 네.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부 묘사가 많고요.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가 같이 언급됩니다. 예, 뭐 그때 마침 청중이 쳤다. 뭐 기차가 지나갔다. 뭐 이런 우연한 사건. 이런 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부족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 편해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굳이 앞뒤를 맞추려고 막 인지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짓말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참말을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이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로부터 더 착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 더 공부 잘하지 않으면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실 아이들은 전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에 위협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좀 마치- 위협했어요 어제. 바로 어제. 네, 바로 예. 어제. 네, 마치 서너 살짜리한테 과자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기준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착한 척, 고상한 척 네.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분들은 뭐 되게 매우 양심적으로 살아요. 음. 근데 역설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기 모습이 뭔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뭐 미움이 있고 뭐 기준 미달인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그게 거짓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색해지고 말을 더듬고 자꾸 자기가 했던 말을 곱씹어보고 행동도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시간 순서대로 설명 못하고 똑 떨어지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섞여 나오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 내 삶에는 꽤 많은 그 앞뒤 안 맞는 행동들,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네. 네.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네. 온전히 살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만 심판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서 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완벽한 사람이란 이 거짓자에 예. 스스로를 맞추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좀 참말에 다가가려고 생각하면 어떨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네. 다만 어린아이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예.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바구니에 사탕을 하나 가득 넣어놓고 네. 하나씩만 가져가라. 얘기하고 실험자가 먼저 방을 나가요. 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집어갑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방 하나에는 사탕 바구니만 놓고요. 네. 다른 방에는 사탕 바구니 뒤에다가 거울을 놨어요. 그래서 사탕을 집는 자기 자신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 오.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거울이 있는 방에 사탕이 훨씬 적게 없어졌더라.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야단치거나 네. 하루아침에 막 어른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런 좀 모자란 나지만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 아. 이게 잘못된 행동을 줄어들게 하는 거죠. 오히려 나를 자신을 보게 하는군요.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크리스찬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모자라도 나를 좀 받아들이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사람들 네. 이분들은 이제 힘든 거짓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마 참말의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 시작할 때는 이제 거짓말의 어떤 그런 걸로 시작했다. 마무리 아주 훈훈했어요. 훈훈하네요. 네. 아, 그리고 이 표현이 되게 좋네요. 거짓말이 더 힘들다. 거짓말이 더 힘들다. 이거 힘드시죠? 갑자기 공감이 훅 되네요. 아.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송원영 교수님과 함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예. 또 참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영적 상태까지 한번 점검해 맞아요. 주셨어요.